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하락 마감했고, 이게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나온 현상인데, 이때 만들어진 갭을 채우는 일종의 자연스러운 조정이었다.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이 추세가 망가졌다, 이런 걸 논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수급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샀다고 계속 산다는 보장이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보면 최근까지 계속 샀습니다. 대량의 매수를 보여줬고, 누적으로 본다면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의 17조 원에 달하는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정도 속도로 샀던 기억이 개인적으로는 잘 없어가지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았고 기관 투자자들이 팔았고, 그리고 기타 범위는 자사주 매수가 많은데 앞으로 늘어날 거고, 이렇게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 매수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 고금리일 때는 마이너스 통장을 갚는 대로 가고 저금리일 때는 중소형주로 가는데, 현재 상황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 지금 대형주를 제외하면 굉장히 나쁜 상황입니다. 지수가 여기서 많이 올랐지만 중소형주들은 오히려 빠진 종목들이 많고, 오른 대형주들은 대체로 주변에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삼성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 돈 급한 분들 거의 안 계십니다. 이거 팔지 않습니다. 급하지도 않고 이것 갖고 팔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 주식 수에 비해서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는 분들은 팔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자금이 부족해서 갖고 있는 경우도 거의 없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삼성전자를 좋은 주주들이 보유를 하고 있을 때 하고, 또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유입이 될 수 있다. 그 개인의 이제 잘 버틸 수 있는 개인이 아니라 금방 또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금방 팔아야 되거나, 조금만 올라도 정리를 하거나, 이런 개인 투자자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이 비관론을 뚫고 실적 바닥을 알린 이후로 상승을 했는데, 전기전자가 지수를 견인하는 것은 지수 차원에서 상승하는 게 쉽다. 다만 실속이 없다.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나쁜 지금 환경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코스닥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상위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도하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데 정작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이렇게 늘어난 상태라는 것은 활력이 돈다라는 건데, 이 활력이 도는 게 외국인 매도로 인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주저앉으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데,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좀 수렴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수렴을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 수렴을 하는 과정이 끝나고 나면 내년 정도에는 반응이 이제 방향을 정하게 될 것인데, 오르냐 내리냐에서 그동안 못 먹었기 때문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게 과거의 경험으로는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은 결국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움직이고, 그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합법적으로 내 주식을 비싼 가격에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작업이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계속 몇 년 동안 못 해먹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여건이 개선되면 해먹겠다라는 쪽이 늘어날 거고, 그런 관점에서 코스닥의 수렴이 끝나면 방향을 상승으로 잡을 가능성이 크겠다. 다만 그때까지는 작은 종목들은 계속 어려운 상황에서 버텨나가야 됩니다. 네,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뭔가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양광은 길을 봤습니다. 길을 봤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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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제가 예고를 하기는 조금 힘든 게, 그냥 이제 협상을 하던
지붕을 임대를 하게 되면, 그럼 그때 이제 분양을 하게 되니까 예고를 한다는 게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순리대로, 우리 투자라는 것은 결국 순리대로 가는 게 제일인지라, 예, 순리대로 여유가 되셨을 때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예, 대성 파인텍, 인가 허가? 예, 일단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축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지금처럼 지금 태양광 업체처럼 공사를 하면 안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축사를 하게 되면 수선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둥 보강하고, 이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좌우로 또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다 잡아줍니다. 이렇게. 예, 기둥 하나에다가 다른,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잡아주고, 또 이쪽으로 왔을 때 이렇게 잡아주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람이 불거나 외부에서 이런 충격을 받았을 때 한 덩어리가 되도록, 예, 이렇게 하면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축사가 기본적으로 일반 공장이나 창고에 비해서 조금 약하게 지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보강이 들어가야 되는데, 글쎄요, 보강을 하는 업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예, 감사합니다. 네, 삼양엠텍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대성 파인텍. 예, 감사합니다. 요즘 이제 제가 길을 보고 나서 굉장히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그게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은데, 그 전에는 뭔가 이 상황을 그냥 버텨나간다라는 그런 개념이었다면, 그 태양광에서 길을 본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제일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 길, 그리고 앞으로 충분히 이 전체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그 길을 봤고, 그 길을 본 걸 잘 이행을 하려면 지금까지 노력한 것보다는 훨씬 덜 노력을 해도 성공적으로 준비가 될 것이다. 예,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태양광 하는 것도 사실 주식 투자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였고, 뭐 주객이 바뀐다 하더라도 주식을 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시장 좋을 때는 주식이 제일 재밌으니까. 네. 그러면 대성 파인텍 인가라든지 뭐 주주총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이 대성 파인텍이라는 종목의 시가총액이 314억에 불과하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적자다. 시가총액 314억의 적자. 이게 과연 이 오너의 경영이 뭐 맞는 것이냐에 대한 거. 주가가 뭐 도대체 몇 년간 흘러내리는지 한 8년 동안 하락했다가 하락. 그리고 그냥 줄줄줄줄 한 시점도 거의 3년을 줄줄줄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중소형주들이 다 이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지만, 뭐 이렇게 하는데 소수 지분을 가지고 회사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계속 뭔가 월급은 받아 저렇게 적자가 나는데, 이거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회사가 뭘 준비를 하고 인가가 나고 이런 게 과연 당장에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의결권 대리행사하고 뭐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상위, 그러니까 그 현대차 1차 벤더 쪽으로 납품이 가능한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과연 이 기업의 가치를 크게 올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것은 약간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오너가 주가가 상승하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예, 그리고 아이고, 대성 파인텍 다음에 이마트. 예, 이마트. 이마트는 제가 그냥 단순히 저평가만 생각하고 조금 안이하게 본 것 같은데, 신저가입니다.
이 신저가에 좀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무래도 오너 리스크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오너 리스크라는 건 결국은 과연 저 오너가 진짜 바보인지 아니면 바보인 척 하면서 주가를 내려서 상속세를 덜 내려고 하는 것인지. 일단 뭐 대체로 이 오너 자체에 어떤 자질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요즘에 들어서야 이제 뭐 저는 대기업들은 뭐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오너가 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나쁜 쪽으로는 좋게 만들기는 어렵지만 나쁘게 만들기는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류업을 기반으로 해서 반등을 하다 죽었고, 요 과정에서 보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 전환에 굉장히 미비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어차피 강자니까 굳이 오프라인에서 트레이더스가 그래도 매출을 만들고 기존 오프라인에서 뭐 적자만 안 본다라고 하면 요지에 다 부동산들이 있으니까 가치는 할 것이고, 파격적으로 온라인 전환을 해서 조금 온라인 쪽 열쇠를 만회를 해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마트 주가가 다시 약세로 전환하고 신저가를 깨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싸니까 사도 괜찮겠느냐의 관점으로 보면, 뭐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너무 싸긴 쌉니다. 지금 순자산이 작년 4분기까지 13조 8천억인데 시가총액이 이제 1조 8,733억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이마트 주식을 싹 걷어가지고, 그러면 싹 걷는데 현재 가격으로 산다고 하면 2조가 채 안 되는 돈으로 이걸 가지고 회사를 청산을 했다. 2조 가지고 한 14조를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할 건데 현실적으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주들이 뭉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너 쪽에서 주가가 오르는 거 원하는 오너는 없을 것이다. 상속세가 남아있는 경우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오너의 의지, 그리고 오너가 일부러 저런 짓을 해서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진짜 바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너 리스크가 생각보다는 크다라는 관점에서 지금까지 흘러내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그런 속담처럼 주식이 싸다라고 하면 매수에 대해서 권장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뭐 고생하는 기간이 길 수는 있지만 싸게 사면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봐주는 게 또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마트에 대해서도 지금 비록 흘러내리고 있지만 뭐 저가로 지금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뭐 충분히 해볼 만한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엠텍. 삼성엠텍이 오늘 지진 때문에 크게 올랐다 밀렸습니다. 근데 이 지진이 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삼성엠텍은 이제 지진 관련주가 아닙니다. 지진 관련 사업부도 없어졌고 매출도 없어졌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엠텍의 수주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납기가 미뤄졌다, 7월달로. 그리고 담보 설정 금액이 줄었습니다. 35억, 45억에서 줄었다는 게 뭐 차입금을 갚았습니다. 차입금을 갚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어디서 돈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차입금을 갚았다. 뭐 회사에서 가져가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리고 납기가 또 지연됐다. 뭐 딱히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좀 늘고 영업이익으로 전환한 부분에서는 또 뭔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보고서를 보면
원재료 매입 비중이 82%나 됩니다. 원재료에서 철강제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뭔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상황. 그리고 플랜트 기자재, 선박 엔진 구조재. 선박 엔진 구조재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됐던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수주 잔고가 802억 원 정도다. 보통의 이제 조선의 사이클은 한 2년 정도 되니까, 생산 능력 대비해서 그래도 한 50% 정도는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재고가 늘고 특별히 뭐 크게 개선이 됐다거나 아니면 수주를 많이 했다거나 이런 쪽으로는 크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삼양엠텍이 조선업하고는 그리고 해양 구조물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그 외에 원전하고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다. 지진 관련주도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당분간 재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데 무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는 계속 빚을 나가고 있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뭐 회사에서 어쨌든 급여든 뭐든 쪽쪽 빼나가고 있으면서 주주들한테는 국물도 없는 뭐 대다수 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지금 괜찮고 나머지 실적주들이 버티면서 지수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 이런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는 굳이 뭐 원금을 찾아도 파실 분들이 잘 안 계시고, 반대로 이 소형주를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돈이 급한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정작 주가가 올라도 안 파는 삼성전자와 내려가지고 손실이 막대한데도 팔아야 되는 이 작은 종목들의 어떤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조금 더 뚜렷하지 않을까. 그래서 6월까지는 지수 차원에서 우리가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데 골고루 담아놓은 분들이면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좋지만 특정 종목 몇 개만 담겨져 있고 지수하고 무관한 내 계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또 거기서 비중 축소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종목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인데 최근에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계속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유가 동향을 봤을 때 유가 계속 오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유가 상승은 조금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유가의 상승 구도가 이번 파동은 이전의 파동보다 더 좀 강한 파동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 외부 변수가 수요 공급이 아니라 외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외부 변수라는 게 결국은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중동의 어떤 역학관계에서 이란을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국에 대한 어떤 군사력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내부에서 또 팔레스타인에 대한 군사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중동 국가들의 어떤 담합 의지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우디가 중심이 된 산유국들이 감산을 하고 있고 수요는 크게 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공급이 줄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하는, 거기다 달러 가치가 사실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강세긴 해도 실질적으로 많이 찍어냈으니까 떨어지는 게 맞는 거고, 이것을 온전하게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100달러까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갔을 때 금리 인하도 물 건너가고 기업들의 비용 구조가 더 나빠집니다.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점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수 차원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유한 분들은 비중 축소를 해 나가야 된다. 소형주들은 어쨌든 봄날 올 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주 관련해서는 뭐 대창솔루션 쪽이 더, 근데 대창솔루션도 보면 계약 금액에 변경이 있고 그 사이에
이건 좋은 현상입니다. 제값을 받는다는 거니까. 그리고 대표이사 변경, 예, 공동대표이사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큰 의미가 있냐? 아무래도 이제 오너 일가가 아닌 쪽 사람이 대표이사로 등장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조직 자체가 열려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너 일가가 직접 경영을 할 경우에는 지분율이 낮을 때는 또 과도한 보수라든지 기타 비용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오너 일가 외에 대표이사가 등장을 하게 되면 또 그 나름의 어떤 비용 구조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현상이다.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나쁘지 않은 현상이다. 그리고 수주라든지 기타 제품의 어떤 다양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다. 조선 기자재 수요가 기본적으로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풍력 구조물 같은 제품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좋기는 하고, 그리고 크리오스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900억 정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대창 솔루션이 갖고 있는 지분율이 60%가 넘으니까 그거에 대한 것만 해도 지금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상태다.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상황, 어느 정도 주가를 유지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HK 주가가 최근에 빠지는데 이제 시가총액이 289억입니다. 시가총액이 289억이고 최대주주 지분율이 22.53. 네, 그리고 이론적으로 뭐 한 60억 정도면 이 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뭐 물론 지금 사면 오르겠지만 사서 안 오른다는 전제로 60억 정도로 해서 실질 가치가 한 1000억 정도 되는 회사의 오너가 된다. 굉장히 매력적인 일입니다. 돈만 있으면 지금 당장 사가지고 한 상한가 만들어 버릴 건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한 100억 될 테니까 이 회사 주인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면 제가 자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기형적으로 주가가 떨어졌는데 도대체 왜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반대 매매성 매물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던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 가격에 왜 던지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제 올라가지고 매도를 해야 되는 삼성전자 주주들은 돈이 급한 분들이 거의 안 계신다. 반대로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더 이상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야 되는 중소형주들은 또 돈이 급해서 파는 분들이 나타난다라는 거. 이 기형적인 어떤 구조 속에서 과매도가 나오고 과매수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저가 매수의 좋은 찬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너 때문에 중소형주 사가지고 지금 팔지도 못하고 고생하는데 맞지만 그래도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매력이 있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HK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지금 시가총액 500억대 이하 종목들 대부분이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네, 장종료 시장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